오한솔 작가와 함께하는 라이트룸 강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라이트룸이 자랑하는 이 강력한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라이트룸을 제가 왜 사용하는지 간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라이트룸의 기능들에 대해서 실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촬영을 할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이제 과정인데요. 먼저 촬영할 때 그 후보정을 고려해 둔 촬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냥 촬영하는 거하고 나중에 보정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면서 촬영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데요. 이 촬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부분의 사진 보정을 라이트룸에서 거의 완무리하는 편입니다. 거의 한 80% 정도는 라이트룸에서 기본적인 보정을 끝내고요. 여기에서 다 하지 못한 약간 아쉬운 부분, 그 부족한 부분들 조금만 포토샵에서 세부적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룸과 포토샵이 사실 기본적으로 보정하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네, 동일해요. 라이트룸에는 편집하는 곳에서 사진들의 색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포토샵에서는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포토샵 안에 내장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이트룸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토샵과 라이트룸의 차이라고 하면요, 포토샵은 부가적인 사진 변형 기능이 강력하죠. 맞아요. 네, 쉽게 말해서 뭐 얼굴을 뜯어 고친다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늘린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강력한데 이런 건 라이트룸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전반적인 색감이 아니라 부분적인 수정을 할 때는 포토샵이 조금 더 편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부가적인 사진 변형 기능은 포토샵이 더 편한 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라이트룸이 기본적인 보정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이유는 바로 이 사진을 저장하고 정리하는 기능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라이트룸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트룸은 일단 포토샵과 동일하게 이런 기본적인 보정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라이트룸의 디벨롭, 현상이죠. 우리말로 하면 현상 들어가시면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데 포토샵에 있는 카메라 로우하고 거의 뭐 동일합니다. 네. 사실상 거의 동일하고요. 이 기능은 포토샵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뭐 어도비 제품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든지 똑같아요, 거의. 네, 라이트룸이 가진 특화된 기능들은 바로 이 라이브러리 기능이에요. 도서관처럼 폴더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와, 촬영 진짜 많이 하시네요. 근데 이게 이제 노트북에만 있는 거죠. 메인 컴퓨터에는 더 많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 성급 지정이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라이트룸을 실제로 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트룸에는 이렇게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쓰는 거는 라이브러리, 디벨롭 두 개밖에 안 써요. 네. 그 라이트룸 이름이 왜 라이트룸인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이제 암실에서 했잖아요. 네. 현상을.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밝은 곳에서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 게 아닌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예전에 필름 시절에는 원래 암실에서 사진 편집 같은 것도 했죠. 네. 필름 시대에서 이제 그 필름 사진을 보정하는 과정도 사실 존재했죠. 네. 뭐 약간 노출을 다운시킨다든지 콘트라스트를 올리는 방법들이 손으로 실제로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에는 이제 이런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현대판 암실이라는 뜻으로 밝은 라이트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 이 방법들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개밖에 안 씁니다. 라이브러리는 사진을 저장하기 위한 이런 사진을 확인하는 공간이고요. 디벨롭이 바로 현상입니다. 현상, 사진을 편집하는 공간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쓰고요.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이 아까 카탈로그라고 있죠. 카탈로그가 뭐냐면 사진들 엄청 많은 그 수천 장, 수만 장의 사진들에 대한 보정 데이터만 들어있는 게 바로 카탈로그입니다. 네. 그래서 카탈로그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는 6,000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폴더들이 있죠, 이렇게. 네. 폴더들을 하나씩 쭉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불러온 폴더들을 저는 날짜별로 하고 있어요. 날짜별로. 그래야 언제 갔는지 대충 찾기가 쉬우니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세량지에서 일출 촬영한 사진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가 가을이었던 것 같으니까 한 작년 11월 정도 걸 찾아볼까 하면서 11월 달로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 폴더별로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룸에서 가장 좋은 기능 중 하나가 또 성급 지정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사진을 편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5스타, 별 5개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여기서 숫자 키패드로 그냥 5 누르면 돼요. 그러면 Set Rating to 5라고 되어 있죠. 네. 아니면 5스타까지는 아니다, 괜찮은 사진이긴 한데 조금 아쉽다, 그러면 4번 누르면 돼요, 그냥. 그리고 버린 사진이다, 그럼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원스타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지정을 하고 나면 제가 아까 촬영했던 이 컴퓨터에 있는 6,000장의 사진들 중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요, 별 5개가 있죠. 네, 별 5개짜리만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날 촬영한 걸 편집할 때는 모든 사진들 다 열어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볼 때는 베스트샷만 보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다 편집 완료된 베스트샷들만 보게 될 텐데 5스타 사진들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사진을 찾는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 라이트룸이 가진 성급 지정하는 기능이고요. 네. 그리고 또 카메라를 여러 대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같이 렌즈를 여러 개 계속 바꾸어 끼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제가 가진 1430 이 광각 렌즈로 촬영한 사진만 보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아니면 뭐 50mm 렌즈로만 촬영한 사진을 보고 싶다, 아니면 뭐 바디가 여러 대인 경우에 이 사진만 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메타데이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간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 종류도 볼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썼죠. 네. 그리고 렌즈들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촬영한 사진들 중에서 50.8로 촬영한 사진만 보고 싶다, 이걸 누르면 50.8 사진만 나옵니다. 카메라 장비 테스트하고 리뷰 쓰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기능이네요, 이거. 네, 맞아요. 제가 뭐 카메라 렌즈 리뷰 같은 거 할 때 보통 장기간 사용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리뷰를 작성하곤 하는데요. 뭐 진짜 2-3년 동안 촬영한 사진들이 쌓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메타데이터로 확인하는 게 가장 깔끔하죠.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좋고요. 카메라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뭐 이렇게 장비 리뷰를 하기도 하는데 렌즈나 뭐 바디를 여러 가지 쓰다 보니까 사진만 보고 제가 바로 알 수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이게? 네, 이제 간단하게 라이트룸을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라이브러리 디벨롭 이 두 가지만 제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라이브러리는 한국판에는 아마 이게 그냥 라이브러리라고 한글로 써져 있고요. 여긴 현상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맵은 뭐냐면요. 카메라 중에서 GPS가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있죠. 그쵸, 예. 네, 그런 카메라들의 경우에 GPS 데이터가 정확하게 찍히는 어디에서 찍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들 중에서는 GPS 데이터는 제가 특히 해외에서 촬영을 다닐 때 종종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해외에서는 제가 돌아다닌 여행지들이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제가 작년에는 이제 그 여행 잡지를 기고할 때가 있었는데 어디서 촬영한 사진인지 그 정확한 스팟이나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사실 여행 다녀오고 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사진을 보고 자, 맵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뜨는데요. 자, 위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해요. 네, 여기 이제 이게 오차가 뭐 카메라마다 다르겠지만 이건 오차가 뭐 거의 1m인가 5m 이내였어요. 굉장히 정확한 GPS였는데 이게 호수에서 촬영한 거예요. 호수 한가운데에서 보트를 타면서 촬영한 건데 그 보트 가운데 이 좌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 보면 허허벌판이에요. 여기 좌표가 그대로 나옵니다. 무섭네요, 이거. 그렇죠. 여기 이렇게 뭐 위도 경도 나오고 네, 고도까지 정확하게 찍힙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진 보실게요. 이건 미국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자,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 이게 구글맵 기반이기 때문에 뭐 연동하기도 편리하고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배터리 스펜서라고 하는 이 촬영 전망대예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정확하게 찍히냐면 이 전망대에서 밖에 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요, 안 나갔어요. 이 정도 오차는 이제 5m 오차라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 딱 붙어 찍었겠죠. 그 탑 넘은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정확하죠. 네, 여기 나와서 어디서 찍었는지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고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는 그냥 이제 자기 만족으로 쓰기도 좋고요. 근데 뭐 여행지에 어디를 촬영했는지 어디 갔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남기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되겠죠. 죄 지으면 안 되겠어요, 이거. 죄 지으면 안 되죠. 네, 이거 갈 때 뭐 이상한 데 갈 때 GPS 켜면 안 되는 절대로 거고요. 카메라 두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맵 기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 화면이든 아니면 디벨롭 화면이든 히스토그램이 전부 뜨죠. 네, 촬영한 사진에서 히스토그램은 어떤 경우에든 정확하게 뜨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장된 폴더라든지 아니면 뭐 저작권 정보, 촬영한 시간대, 그리고 촬영한 렌즈나 뭐 이런 장비 정보까지 정확하게 여기 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진 편집을 위한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빠짐없이 잘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룸이 가진 기능들 중에서 간단한 라이트룸을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트룸의 사진 정리하는 기능, 성급을 지정하는 기능,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진들을 분류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이트룸이 가진 정리하는 기능 말고 라이트룸으로 실제로 어떤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보정하는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